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자, 이제 낚시도 끝났고요. 추운 겨울이 와서 이런저런 이제 장비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겨울 동안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올 한 해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민물로 낚시 이제 한 15년 차 정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 결혼도 하고 하면서 낚시를 좀 오래 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선상루어 낚시를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을에 9월 1일 날 처음으로 이제 쭈꾸미 시즌이 오픈이 된다고 하면서 그때 낚시를 처음 시작했어요. 선상루어 낚시를.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저런 장비를 구입을 했죠.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이제 선상루어 낚시를 같이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낚시를 처음 시작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장비 구입을 하는 상태에서 한 그런 시간에 좀 그분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걸 보니 저도 이제 처음에 루어 낚시 입문을 할 때 장비 구입할 때 했던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한번 지금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이라면 같이 또 같은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같은 또 그 단계를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와 같이 시작하신 그분 같은 경우는 낚시 완전 초보세요. 이런 특징이 있죠. 뭐냐면 나는 초보니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초보니까 이렇게 비싼 장비는 필요 없어. 나는 초보니까 나중에 실력이 늘면 더 좋은 걸 살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면 돼. 나한테 이건 너무 과해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도 그러셨고요. 그리고 루어나 이렇게 약간의 소모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잃어버리면 어떡해, 뜯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렴한 장비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결정적인 부분이긴 해요. 초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금세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그만큼 재미가 있으니까 장비도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다니게 돼요. 그러면 장비에 대해서 또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러면 저렴한 장비에 대해서 제가 좀 못 잡는 거 아니냐, 좋은 장비, 비싼 장비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저렴한 장비라고 해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디테일의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디테일이 결국은 조과의 차이를 느끼기는 해주더라고요.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말에 대비되는 말이죠. 좋은 장비는 부족한 실력을 커버한다. 물론 고수분들은 그 디테일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매하시는 것이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명필이 붓갈이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고수분들은 안 좋은 장비 가지고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장비를 썼을 때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게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 봤을 때, 자,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을 잘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돈을 잘 쓰자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고르는 장비가 대부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릴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릴이 뭔가 좀 굉장히 중요한 기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쓴다고 한 게 이 정도 금액대. 그리고 로드가 보통 10만원 미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성비라는 것을 따지면서 이런 것들을 집게 되고, 라인도 다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걸려있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예를 들면 합사 같은 경우에 8합사 기준으로 했을 때 3만원짜리 5만원짜리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만원짜리 별 차이 없어 보이니까 또 이걸 잡게 돼요. 그리고 애기 뜯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저렴한 것들을 쓸데없이 또 많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자, 그런데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중에 추가 구매를 하게 돼요. 그 서걱거림이라든지 그 디테일에 있어서 차이를 알게 되거든요. 낚시를 조금만 해도.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 추가 구매를 하게 되고, 로드 같은 경우도 그 휘임새라든지 액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또 결국은 추가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 물론 좋은 라인도 있겠지만 사실 브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 소위 브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들 합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하의 것과 그 이상의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구매를 하게 되겠죠. 애기야 뭐 계속 구매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니까 듣는 얘기들도 많고, 요즘은 또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일제 루어보다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국산 루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계속 구매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안에서 2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돼요. 뭐냐면 릴이나 로드나 이런 것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나 후배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물하고 마는 경우가 많죠, 입문하게 되면. 근데 결국은 또 새로 사니까 이것은 중복 구매가 되면서 2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후배나 이런 친구들한테 주지 않아도 집에 그냥 보관해놔도 이걸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손해를 보게 되면 곤란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돈을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낚시 장비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대로 돈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보다 보면 릴이나 로드나 이런 데 현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걸 사고 나머지들은 또 좀 저렴한 걸 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런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만약 운전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물론 이제 엔진 오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상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하지만 결국 도로 위를 달린다라고 봤을 때는 제일 먼저 닿는 곳이 타이어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구동계, 그리고 나중에 조향계,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순서로 낚시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고기하고 제일 먼저 닿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바늘이 되겠죠. 바늘. 그래서 바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가 비싼 애기냐 저렴한 애기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다른 것보다 바늘 상태를 봐요. 물론 이제 그 액션이라든지 그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수평을 유지하는지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요즘 저렴하면서도 좋은 국산 애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애기들 중에서도 저는 바늘 상태가 좋은 것만 구매를 하지, 또 저렴하고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바늘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훅셋이라든지 랜딩할 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라인입니다. 아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라인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팔 합사에 있어서도 라인이 중간에 터지는 경우, 매듭이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라인 좋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라인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랜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에 쓸리는 부분을 과감하게 커팅을 하고 늘 관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인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드 부분이에요. 낚싯대가 이제 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드의 휘임새나 이런 액션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 쓸리지 않게 가이드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로드의 그 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 잡고자 하는 대상어종에 맞는 휘임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릴은 사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보면 감는 용도, 뭐 풀어주는 용도 이거밖에 없다라고 막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안에 디테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이 순서로 봤을 때는 바늘부터 라인, 로드, 릴, 이 순서로 봤을 때는 저는 릴은 제일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바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인 중요하고, 그 다음 로드 중요하고, 릴 중요하고, 이렇게 앞서 자동차처럼 고기에서부터 낙까지 오는 그 단계로 봤을 때는 고기 쪽에 제일 가까운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낚시 장비 구매에 있어서 좀 길게 보시고 돈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나는 초보니까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인데, 굉장히 길게 보시고 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초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세 고수가 됩니다. 정말 몇 번 다니고 계속 다니다 보면 듣는 얘기도 있고 찾아본 자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금세 고수가 돼요.
그런데 처음에 괜히 본인을 초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저렴한 장비로 갔다가 결국 중복 구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 처음에 좀 길게 보시고, 그리고 이 릴이나 로드나 이런 것들은 한번 구매를 하면 사실 몇 년을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된 릴들도 아직 잘 쓰고 있거든요. 로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시면 처음에 아예 구매를 하실 때 어느 정도 좋은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비싼 장비를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정도 장비는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정도 수준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중복 구매에 대한 후회가 안 생기실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말문을 좀 트여봤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 있죠. 그 바늘하고 라인하고 로드하고 릴, 이 순서대로 한번 저의 장비도 보여드리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